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추락하는 일본 반도체 2030년 글로벌 점유율 제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1990년도 초까지만 해도 미국과 맞먹는 2대 반도체 강국이었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 특히 낸드 플래시나 아니면 D램 분야에서는 적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름이 키옥시아로 바뀌어버린 도시바는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상용화하기도 했죠. 1988년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무려 절반이 넘는 50.3%, 그리고 미국은 36.8%로 지금 미국을 누르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그 뒤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의 일본의 위상은 지금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상황이죠.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과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에서 완전히 져버립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도시바가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름이 키옥시아로 바뀌어요. 물론 주식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1919년 기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그리고 여타 장비 등 반도체 시장 전반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10%, 미국이 50.7%, 일본이 19%, 유럽이 10%, 대만이 6%, 중국이 5% 순입니다.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장비 산업까지 다 포함한 반도체 시장 전반의 점유율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점유율이 아니라 장비 시장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이 점유율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일본의 반도체의 영광은 과거로 되어 있었죠. 1992년 세계 10대 반도체 제조사 중 일본 기업은 절반이 넘는 6곳이나 되고 있었습니다. NEC, 일본전기, 그리고 도시바, 히타치 제작소, 후지츠, 미쓰비시 전기, 마스야 전기, 현재 파나소닉, 이러한 6개 회사가 10대 반도체 제조사 중에 하나가 돼서 6개 업체가 지금 10대 반도체 회사로 등록이 돼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일본의 반도체는 과거의 영광만을 씹을 뿐입니다. 단 한 군데, 도시바가 키옥시아로 바뀌면서 그곳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2019년 기준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일본 회사는 키옥시아, 즉 옛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만 있을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두고 일본의 조락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초목이 시들듯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도 잎이 떨어지고 쇠하여 보잘것 없게 됐다라는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그 미중 패권 전쟁이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고 세계적으로 또 반도체가 경쟁 중인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는 첨단 산업의 쟁탈전으로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첨단 디지털 산업에 꽂힌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됐죠.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는 반도체 공급 대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아주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경제를 넘어 안보에서도 전략 핵심 물자가 되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보를 나서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 DB 하이텍, 그 키옥시아는 아니고 삼성, SK,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다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경우 연방 상원 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천문학적 인센티브, 그리고 세제 및 정책 혜택을 담은 Chips for America X가 포함된 미국 혁신 경쟁 법안을 지난 6월 8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이 법에 따라서 올해부터 5년간 총 5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반도체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중국도 2014년 국가 직접회로 산업투자기금을 설치해서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0억 달러를 투자했고 2019년도부터 추가로 29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도 올해까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3천억 원을 투하하고 있죠. 유럽
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3월 디지털 전환 전략인 2030 디지털 캠퍼스를 내놓고 2030년까지 EU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늘리기로 지금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EU 집행위는 올해부터 3년간 역내 반도체 산업에 1,45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95조 3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세계 각국의 노력에 일본 정부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죠. 특히 자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재, 장비 분야에서의 우위를 이용해서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시네츠화학, 섬코는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일본의 도쿄오카, TOK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포토레시스트 감광제 분야의 강자이며 스텔라 케미카, 그리고 모라타화학, 쇼와덴코는 식강용 가스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어드밴테스트, 스크린 홀딩스, 히타치 하이테크 이 네 곳은 지난해 기준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순위에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일본은 TSMC와의 결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견고한 반도체 제조 기반 산업을 배경으로 TSMC는 2월 달에 차세대 후공정 패키징 연구개발 R&D 센터를 일본에 짓기로 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쿠슈 구마모토현의 파운드리 공장 신설 계획도 내놨죠. 일본 정부는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설립될 TSMC 첨단 패키징 R&D 기지에 사업비 3,7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R&D 센터를 만드는데 절반의 금액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겠다라는 말이죠. 이미지 센서 세계 1위인 일본 소니도 구마모토에 첨단 센서 공장을 신설하고 나가사키 공장 증설도 결정했습니다. 일본 전력 반도체 기업인 롬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증설하고 도시바 디바이스 스토리지도 카카 공장을 증설하기도 했죠. 이렇게 일본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마이크론도 히로시마 D램 공장에 대한 증설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죠. 키옥시아 요카이치 공장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협업해서 3D 낸드 생산 설비를 추가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와해를 경고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정부와 일본 업체들이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렇게 반도체 생태계를 늘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이 와해될 수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일날 CNBC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확충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이 자국 반도체 산업 와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죠. 일본의 전 현직 관료들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을 벌이면서 안보상 이유 등으로 스마트폰부터 미사일까지 모든 전자부품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제조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하면서 일본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해요. 특별히 TSMC가 애리조나 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죠. 그리고 인텔도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만듭니다. 지금 삼성도 아직까지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로는 한 텍사스 주 쪽에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공장들이 신설이 미국 쪽으로 집중이 되고 또한 인텔과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보조금을 달라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NBC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을 인용해서 일본이 30년의 잃어버린 세월 동안 최첨단 반도체 기술 부족 및 더 값싼 반도체를 제공하는 경쟁사와 경쟁 끝에 시장 점유율의 급락을 겪었다고 전했죠. 말하자면 반도체 패권에서 일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일본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980년대 전성기의 절반에서 또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이죠. 1980년도에는
그 세계 점유율을 한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50.3%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10분의 1, 말하자면 10%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 다 드렸어요. 또 일본의 경제산업상은 올 초 펴낸 보고서에서 2030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조금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달에 일본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첫 번째 자민당 회의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온 일을 계속할 수 없으며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2020년 반도체 점유율인데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지금 CPU와 같은 경우는 인텔, AMD가 양분하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 CPU 분야에서는 퀄컴, 미디어텍, 하이실리콘, 삼성전자, 애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모바일 CPU라는 것은 지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GPU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들어갔고 지금 인텔이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이 그 재진입에 대한 GPU를 만드는데 이 GPU를 TSMC에 그 주문을 했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준비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D램 분야는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양분을 했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삼성,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인텔과 지금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합병을 준비 중이죠. 지금 제일 목병은 중국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키파운드리를 먹으려고 하고 있죠. 이 키파운드리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승인이 제일 먼저 났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승인이 되게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 자, 더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 일본이 0%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 왜 나오느냐? 그것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일본 관료들은 일본에 강세가 있는 실리콘 웨이퍼나 화학필름이나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한국에 지금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죠.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 TSMC, 삼성 등을 미국에 투자 유치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일본 업체가 타겟이라는 것입니다. 니시카와 카츠미 경제산업상 IT산업국장은 기업들이 일본의 생산기지를 갖고 있으면서 수출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공급자로서의 파운드리 업체와 더 가까이 있을수록 정보 교환이 더 쉬워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 이러한 실리콘 웨이퍼나 아니면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수출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파운드리 회사가 있는 지금 애리조나주나 아니면 텍사스주나 이런 쪽으로 움직여야 더욱더 시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그 내용이죠. 즉 파운드리와 연관성을 위해서 일본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기업은 웨이퍼 제조업체인 시네츠와 반도체 웨이퍼를 공급하는 섬코, 그리고 포토레이스트 공급업체인 JSR, 그리고 반도체 장비업체인 스크린홀딩스, 일본의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도쿄 일렉트럼, 이런 회사들이 미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 TSMC에 공을 들여서 일본의 새로운 R&D 센터 설립, 그리고 구마모토 현의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들은 TSMC의 미국 투자 규모에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압력이 복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일본의 TSMC에 주문하는 양보다 미국에서 TSMC나 인텔이나 삼성에서 이 주문한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만들고 일본의 공장을 아예 떼어다가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지금 반도체 육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할까라는 거죠. 시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 6월 달에
경제산업상 주도하에 일본이 인공지능이나 5G 통신망,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기술에서 필요한 반도체를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반 시설이 일본을 입지로 선택하도록 확실한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성장 전략 원안에는 일본을 아시아의 데이터 센터 허브로 만드는 안도 들어가 있죠. 데이터 센터 허브는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창출하고 이는 결국 칩 제조 회사들이 근처에 공장을 짓도록 유인한다라는 계산하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계산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죠.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이나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갈등처럼 공급망 단절 리스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기업들은 첨단 제조 공장 인근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한국의 상황을 봐도 알아요. 한국에서 이 상황이 나오자마자 일본 기업들, 도쿄옥화공업이나 아니면 지금 불화수소를 만드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지금 옮기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이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한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이 극단적인 예라는 거죠. 또한 미국, 중국, 유로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비하면 일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그 금액의 양, 이 금액의 양은 명암도 내밀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CNBC는 이에 대해서 일본의 산업 정책의 성공, 이것은 투자 규모에 있다고 꼬집었는데 투자 규모상 미국을 따라갈 수 없고 지금 유럽을 따라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한 회사만 투자하는 비용을 봐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는 건데 이게 결코 잘 될까? 지금 일본에서 지금 TSMC가 들어가는 것은 뭐냐? R&D 센터. 이 R&D 센터에 들어가는 부속 건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이것을 TSMC가 과실을 따먹겠다라는 거죠. 일본에 들어와서 보조금도 받고 공장도 지으면서 이득도 얻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일본의 반도체 지원 수준으로는 지금 이 사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자세히 보세요. 일본과 같은 경우는 한때는 세계 1위 반도체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키옥시밖에 남지 않았고 그 키옥시마저도 지금 다른 나라에 팔릴 수 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먹을 수 있다. 라는 이런 말, 아니면 웨스턴 디지털이나 이런 회사들이 마이크론이나 이런 회사들이 먹을 수 있다. 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본 입장으로서는 거기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에서의 반도체 산업은 클 수 있을까? 저는 별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투자 규모예요. 투자 규모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